Dr. Jang's Play Math. 안녕하세요. 닥터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몬테소리 교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다룬 프라벨 교구에 대한 링크는 위쪽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주세요. 몬테소리. 유아교육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정작 몬테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몬테소리 교구, 몬테소리 교육법, 전부 다 이탈리아의 의사, 심리학자이자 교육자인 마리아 몬테소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1896년 이탈리아에서 여성 최초로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녀차별이 만연했던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그녀를 현장 의사로 뽑아주는 곳은 없었죠. 여러 번의 구직 활동에 실패한 끝에 몬테소리는 정신병원 보조의사로 겨우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이 그저 동물처럼 수용되어 있는 끔찍한 환경을 목격한 몬테소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를 느낀과 동시에 지체 아동들의 치료와 교육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노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한 몬테소리는 아이가 그 놀이 과정을 통해 점차 감각과 행동이 향상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감각의 자극을 통한 교육과 치료에 확신을 가지게 된 몬테소리는 정신지체 어린이들의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 특수한 도구를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몬테소리 교구의 시초랍니다. 1901년 몬테소리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녀는 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졸업 후 1904년 로마대학 인류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의학 공부도 모자라 심리학과 철학이라니 정말 똑똑한 분이셨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린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승화시켜 다시 한번 교육자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1907년 몬테소리는 로마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빈민들을 위한 타가소를 열었습니다. 까사데 밤비니. 어린이의 집이라고 명명된 그녀의 타가소에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몬테소리는 의사 시절 정신지체 아동들을 교육하던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일반 아동들에게까지 이 교육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 아이들은 교구들을 만지고 느끼며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고 그것은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감각을 풍부하게 만들고 인성까지 교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몬테소리 교육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적절한 시기에 준비된 환경 안에서 감각의 자극을 통해 획득한 지식들을 유아 스스로 종합, 내면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몬테소리의 교육 내용은 총 5 영역으로 나뉘는데 일상생활 영역, 감각 영역, 언어 영역, 수학 영역, 문화 영역이 그것입니다. 일상생활 영역 교구들은 손 씻기, 물 따르기, 인사하기 등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작업화한 것으로 유아들이 실제 연습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각 영역,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같은 단일 감각과 중력, 온도, 입체 감각과 같은 복합 감각을 발달시키는 교구들로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유아 스스로 분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언어 영역의 목적은 유아가 자기 표현의 수단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유아들의 언어 습득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말하기 연습, 쓰기 연습을 위한 활동들, 읽기 학습 제공 등이 있습니다. 몬테소리 언어 영역 활동의 특이한 점은 읽기보다 쓰기를 먼저 소개한다는 데 있습니다. 몬테소리는 읽기가 쓰기에 비해 더 추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물과 필기 도구가 되겠지요. 손을 가지고 감각을 자극하며 연습해 볼 수 있는 쓰기 활동이 먼저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어요. 수학 영역은 유아들의 논리력과 사고력 발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교구들을 통해 동일성, 서열, 양, 차이 등의 수학 개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영역인 문화 영역에서는 지리, 역사, 과학,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을 통해 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충족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몬테소리 교육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고 각각의 영역에는 수많은 교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몬테소리 교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교구의 대부분은 감각 영역과 수학 영역에 속하는 교구들이고 이 교구들은 짝짓기, 서열화, 분류와 같은 수학적 개념들을 다루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구가 유아들의 수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랍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몬테소리 교구들 중 감각 교구와 수학 교구들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수학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게 좀 더 맞는 얘기겠죠. 부모님들께서 몬테소리 교구를 구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학 능력의 기초가 되는 지능, 사고력 개발을 위해서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몬테소리 감각 교구와 수학 교구들 중 대표적인 몇 개를 살펴보는 것은 몬테소리 교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이 두 영역들의 대표적인 교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자녀들을 위해 몬테소리 교구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홍탑. 크기에 대한 시각적 변별력을 위한 교구입니다.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탑을 쌓습니다. 갈색 계단. 굵기에 대한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는 교구입니다. 높이와 폭이 서로 다른 10개의 블럭을 가장 굵은 것부터 가는 것의 순서로 배열합니다. 빨간 막대. 길이의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는 교구입니다. 가장 긴 막대부터 짧은 막대 순서로 계단을 만듭니다. 꼭지 원기둥. 크기의 시각적 변별력을 위한 교구입니다. 꼭지가 달린 10개의 원기둥을 틀에 꽂아 넣습니다. 난이도가 다른 총 4개의 틀이 제공됩니다. 기하학 서랍과 카드 세트. 모양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한 교구입니다. 유아들은 각각의 도형을 틀에 맞추어 넣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 도형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수막대. 1cm부터 10cm까지 다양한 길이의 수막대를 통해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구입니다. 홀수는 제일 마지막이 빨간색으로, 짝수는 제일 마지막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수막대는 숫자 이름을 알려주는 숫자 카드와 함께 제시되며 유아들은 이를 통해 숫자의 순서 및 수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포로 된 숫자들. 사포로 카드 위에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적어 놓은 교구입니다. 유아들은 숫자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위를 덧그리며 숫자의 명칭을 소리내어 말해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십진법의 기초가 되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들과 익숙해집니다. 금색 구슬 쌓기 쟁반. 십진법을 가르치기 위한 몬테소리의 대표적인 교구로 구슬 하나는 1단위를 나타냅니다. 구슬 한 개는 10개로 꿰을 수 있어 1이 10개 모여 10을 만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10의 10줄은 100을 나타내는 정방형을 구성한다는 것. 100의 정방향 10개는 1000을 나타낸다는 것 또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숫자와 빨간 알. 유아들은 1부터 10까지의 차례로 제시된 카드 아래 그 수만큼의 빨간 알을 나열해 봄으로써 수세기, 홀수와 짝수 개념, 수와 양의 관계 등 다양한 수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뭇잎 서랍. 다양한 형태에 대한 시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교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몬테소리 교구는 유아들이 교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로 보여드린 교구들처럼 유아들의 수학 능력을 개발시키는 훌륭한 교구들도 아주 많이 있고요. 하지만 지난 프레벨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고 유명한 교구를 사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유아들의 논리,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어떤 교구를 샀는지가 아니라 그 교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이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구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레벨 교구, 몬테소리 교구와 더불어 요즘 들어 각광받고 있는 발도르프 교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다른 영상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